입니다. HLB 글로벌의 이제 자회사인 HLB 사이언스의 폐혈증 치료제 DDS-052P가 미국 FDA 내년 임상 1상 완료를 목표로 임상 계획 변경 관련되는 제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의 전화선구권 행사 공시도 한번 살펴봐 드리고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HLB 글로벌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자, 폐혈증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계획 관련되는 부분에 변경 관련되는 부분들을 FDA 제출하면서 내년도에 임상 1상 완료 목표를 하고 있다. 펩타이드 기반의 신약 개발 회사 전문 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펩타이드 기반 회사의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시장의 상장사 중에서는 나이백이 있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펩타이드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용어를 조금 이제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이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모여가지고 만들어내는데요. 아미노산이 이제 2개에서 한 50개 이상 이제 모이면 이걸 이제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개에서 50개 이상 모여가지고 이제 있으면 그건 이제 펩타이드가 아니다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노산보다 좀 아미노산이 많이 모여 있는 게 펩타이드인데 이게 더 많이 모여 있는 게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펩타이드도 일종의 단백질입니다. 근데 아미노산의 어떤 결합이 이제 개수로 이제 단백질보다 좀 작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펩타이드의 약물들은 대부분 화학적으로 이제 합성을 해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폐혈증 치료제 DDS-052P인데 그 HLB 사이언스가 과거 이제 단디 바이오로 이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개발 코드명에서 이제 DD가 이제 그 부분을 인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 1상의 시험 계획 변경을 FDA 신청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미 이제 22년도 7월 달에 프랑스에서 이제 승인받아 진행되고 있는 DDS-052P 임상 1상을 미국에서도 좀 이어가는 겁니다. 유럽에서 이제 이 부분을 진행했던 부분들을 미국에서 이제 이어가는 형식의 이제 임상이다. 자, FDA가 이제 이런 이제 검토 의견을 반영해서 임상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제외, 그 다음에 뭐 스크리닝 일정 수들을 좀 변경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제 진행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임상을 이어가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이제 사망자 이제 원인으로 보게 되면 폐혈증이요 한 3번째로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의 폐혈증 치료제 시장 자체가 세계적으로는 가장 크기 때문에 미국의 임상의 관심도가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임상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이제 유럽이라든지 기타 국가의 임상 확대가 용이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이제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폐혈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지금 항생제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폐혈증이 이제 뭐 상처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세균들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막 퍼져가지고 장기를 침범하면서 전신에 이제 염증이 뭐 생기는 부분이 폐혈증입니다. 뭐 이게 전신 염증이 이제 위험한 게 이제 코로나 때도 이제 코로나 이제 치료제를 받아서 부작용으로 사이토카인 후폭풍이 있어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항암제에서 뭐 카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신에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 몸의 장기가 이제 기능이 이제 상하기 때문에 이제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 이제 폐혈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년도에 미국에서는 내년도에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글로벌 규모로 임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항생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생제는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세균이라든지 그러니까 세균이 이제 박테리아니까 여기에 이제 대비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폐혈증을 일으키는 원인균제 제거에만 치중하는데 이제 DDS-052P의 어떤 기전 같은 경우에는 원인균 제거와 더불어서 이 원인균이 이제 방출한 내독소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중화시켜주는 이중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성이 작은
펩타이드는 제가 이제 학적으로 합성한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성 신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뭐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뭐 참고로 폐혈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균이 우리 몸에 이게 보통 상처 나면 이제 영화 같은 데 보시게 되면 뭐 이제 목 같은 데 막 찔려가지고 이걸 이제 뭐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살인의 추억인가요? 뭐 다리도 뭐 잘라내고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듯이 몸에 이제 침투한 후에 이제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 이런 어떤 원인균이 방출하는 내독소에 대해서 인체에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니까 전신적으로 이제 이 반응이 일어나서 사이토카인 후폭풍.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면역세포가 내는 신호전달 물질인데 이게 이제 과하게 있게 되면 면역 시스템이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망까지 가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망 원인이 가장 높은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폐혈증입니다. 그래서 전신염증 반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존의 항생제로서.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혁신 치료제로 이제 DDS052P. 원래 이제 단디바이오 사이언스의 이제 물질을 이제 글로벌이 이제 자회사로 가져오면서 이거 이제 개발하는데 여기도 장기적으로 이제 뭐 기대감이 뭐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임상을 통해서 약효 안전성을 이제 일상입니다만 입증할 경우에 이 퍼스트 인 클래스의 어떤 기대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은 이제 이런 어떤 자회사의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HLB 사이언스와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이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과제를 수행 중인 이 부분 이제 고려대에서 미국 임상 사이트를 이전 후에 성공적으로 일상을 완료하고 이제 차기 이제 다른 지역 임상이라든지 임상 이상 관련되는 이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 FDA IND 이제 변경 신청을 이게 이제 허가가 되면요, 예,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의 어떤 일환으로, 예, 미국에서는 폐혈증이 사망 원인 3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이제 임상을 확대해서 임상의 데이터가, 내년도에 이제 완료해서 좋은 데이터를 가지면 이상에 이어서 나머지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개발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 이야기는 몇 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폐혈증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서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환자가 발생하고요. 이 중에서 한 20% 정도의 인원이 환자들이 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사율이 거의 30% 50%가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부분인데 아직 근원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글로벌 주식을 보실 땐 항상 HLB 사이언스의 이 폐혈증 치료제를 또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 이제 공시 이제 다시 나왔던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전환 청구권 행사로 320만 주 전환가액은 이 8,99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하고 대비해서는 이제 청구하게 되면 수익권이 이제 되는 부분들인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오버행 이슈로 이제 작용을 할지, 이 부분들도 이제 거래량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겠죠. 전체 이제 발행 주식 수 대비해 가지고는 2.70%, 그러니까 1억만 주가 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규모가 이제 300만 주니까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오버행 이슈가 일정 부분 생명과학에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은 시장 대비해서 HLB 종목은 플러스는 유지했습니다만 좀 제한적인 흐름이라고 했죠. HLB가 1.94%, HLB가 거의 동행하는 HLB 제약이 이제 1.9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장중에 이제 21위평에 돌파 시도를 하다가 좀 부딪히는 흐름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로 나왔던 21,750원 이 부분을 이제 간통하는 어떤 이제 양봉이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나와야 되는 어떤 흐름이 필요하고요. 이번 주 남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 21위평의 지지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그 음봉의 이제 시가 라인이 만원대 중후반에 계속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압도하는 어떤 양봉이 만원대 부분에서 좀 나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21선 이평선 아래에서 만원대는 깨고 있지 않으면서 여기는 이제 1,800원대가 이제 이전 박스권의 상단이거든요. 여기를 넘어가서 다시 이제 박스권 돌파의 흐름을 나와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21 이평에서 지금 플랫형 조정으로 일주일 정도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흐름의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이번 달 들어서는 이제 12월 두 번째 거래일에 양봉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5거래일 만에 다시 일단 양봉을 이제 갭단 양봉을 일단 보여줘서 오늘은 이제 가장 이제 2.43으로 상승률은 높은데요. 가장 계열 종목에서. 근데 거래량은 여전히 이제 10만 주 언더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도 지금 플랫형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늘면서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HLB 그룹 전체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